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입니다. 세금 피하려 한국 자금 이탈, 금투세의 시장 우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동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도입 시 우선 단기 투자로 인한 변동성이 더 커져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십만 명이 연말정산 때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 역시도 있는데 네. 금융투자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금융투자세 납부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이 정부와 투자자들의 반응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고 우리가 서울경제TV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미국 연준, 원재 이야기에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손혜 앵커가 또 재산세, 종부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금투세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폐지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제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실제 지금 현재 상황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내 정시에서 자금이 이탈될 수도 있다. 물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보시게 되면 과세 대상이 주식 펀드, 파생 상품 등의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실현된 수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자, 주식은 주로 펀드 해서 5천만 원,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등은 이제 250만 원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3억 원이 초과되면 27.5%니까 가령 한 4억 정도 이런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얻었다.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5%가 빠져나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우려가 있고 또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 정도로 수익을 얻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주식 외에도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특히 이쪽으로 또 많이 투자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정권사에 있는 이 계좌를 왜냐하면 확인하기 힘들게 되면 관리도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대형 정권사 쪽으로 계좌를 옮기게 되면은 소형사들은 좀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 소득세가 단순히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좀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키워드는 금투세 폐지 그리고 위기와 기회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있다라는 뜻 같은데 국회에서 금융투자세 폐지가 다시 상정되고 통과되지 않는 한 폐지 수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투자세가 내년 1월에 시행되거나 그 전에라도 어떤 위기 요인이 발생할지 다만 여기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맞아요. 위기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정시로의 투자자가 이탈돼서 나는 그냥 성악개미가 될래 또는 이런 식이 이제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시 침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제는 신흥국 정시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2020년 기준이긴 합니다. 아주 최근에까지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과세 대상자가 1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과세 규모가 연간 1조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의 돈이 일단 유동성 차원에서도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 올해까지 보면 이제 검투세가 시행이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시의 세수 전망입니다. 8천억 원, 그다음에 2026년에는 1조 6천억 원, 1조 6천억 원 예상되니까 한 4조 정도 된다.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에서 4조 정도, 물론 세금이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의 부담이 사실상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상도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될 때 이유가 여러 불확실성 이야기가 됐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중동 사태도 조금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전에 이소연 앵커가 기회 말씀을 주셨는데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마냥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뭐 법제화가 되고 시행이 되면 유예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대형주가 주로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럼 저가 매수 기회도 될 수 있다. 또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제 상당히 뭐 배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선택적 사항이었다면 이제는 필수 사항으로 좀 배당금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개인 비중이 높은 일부 종목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또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금융투자세, 수자소득세 대상 대상이 아니지만 자국 제도에 따라서 이제 또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형주 위주로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편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또 정시에 상당히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보완 장치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본시장에 투자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30년 전에 이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자본이득세를 도입을 했던 독일과 일본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이 되더라라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마냥 너무 또 위기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좀 그동안 세수 부족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뭐 4조, 벌써 3년 만에도 금융투자소득세만으로도 4조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좀 메꾸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참 모든 부분에 명암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말이 많지만 매각할 경우에 이로 인해서 라인 야후로 인해서 신사업을 크게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정책에 따른 증시 불확실성 역시도 불거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최근 UAE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기대 섹터인 조선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이야기를 하지만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어쩔 도리 없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정부가 오히려 더 문을 한짝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쪽이 어디냐.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나 외국인들의 이 또 구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삼성중공업 또 하나오션 쪽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아랍에미리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국빈 방문을 하면서 기존의 300억 달러, 40조가 넘는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MOU 체결했다는 투자와는 또 별개로 LNG선에 대한 6척의 또 수주가 있었습니다. 또 3척은 삼성중공업이고 또 3척은 하나오션인데, 삼성중공업에 주목하는 이유가 고부가치 선박인 이 LNG선을 이미 또 지난 2월에 4조 6천억 원 물량으로 또 이미 수주를 또 해놓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LNG 벙커링이 있습니다. 이게 LNG 벙커링이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에는 LNG선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또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이 만들어져도 이것을 이동하고 뭐 검사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또 다른 이 LNG 연료를 주입하는 곳으로 가서 옮겨가야 되고 검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벙커링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국내 조선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자체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주가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 주가를 보고 사실 좀 놀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것이 다른 삼성중공업이라면은 중공업이라는 이름값에 비하면은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전의 경우보다는 최근에 들어서는 좀 쭉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추세다. 그만큼 호재가 되는 영향들이 있다는 것도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게임주입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7일 또 28일 또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었죠. 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상당히 또 경색돼 있단 말이에요.
게임주라는 것은 또 최근 이제 성장주의 타격을 받는 영향대로 상당히 좀 주춤하고 좀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우리 시장의 한 이 수출 시장의 게임 관련해서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워낙 한국과의 관계가 좀 경색되다 보니까 꼬여 있다 보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른바 파노라고 그럽니다. 파노. 이 파노를 안 해주는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 게임 업체들이 뭐 크래프톤이 됐든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가 됐든 위메이드가 됐든 매우 어려움을 겪고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리창 총리가 방문하면서 이 한한령이 완전히 이제 실질적으로 거칠 수도 있다라는 진단도 나오는데 한번 그래프 보시죠. 자, 2017년에 우리가 온라인 게임 허가인 판하오를 발급받은 것만 해도 452개나 됩니다. 그런데 지지난해 보시면 44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좀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게임도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렵다면 우리가 딴 데로 좀 시선을 돌려볼 수 있는 곳이 조선과 그리고 게임 쪽인데 카카오 게임즈나 넥슨, NC소프트 쪽도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